100세 만기, 30세 만기, 저는 이렇게 혼합 설계합니다. 퇴화보험 상담하다 보면 저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100세 만기가 좋아요? 아니면 30세 만기가 더 낫나요? 근데요,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요즘 퇴화보험은 100세냐 30세냐 이렇게 둘 중 하나만 고르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오늘은 제가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식 100세 만기와 이 30세 만기를 혼합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 설계가 나왔는지 제가 예비 부모님들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보험은 전부 100세 만기로 가져가야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전부 30세까지만 가져가야 맞는 것도 아닙니다. 다 보장마다요. 필요한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보장은 아이가 어릴 때만 의미가 크고 어떤 보장은 성인 이후에 더 중요해집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한 만기로 묶어버리니까 보험이 비싸지거나 좀 쓸모없는 보장을 오래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30세 만기로 많이 가져가는 보장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신생아 시기, 영유아나 좀 학교 다닐 때 시기, 성장기 사고나 질병 위주로 넣는데요. 예를 들면 신생아 입원비나 아니면 선천적인 문제로 인한 담보들, 아니면은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라던가 사고들, 이런 보장들은요, 솔직히 30세 이후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장들을 100세까지 다 끌고 가면 보험료만 올라가죠. 그럼 100세 만기로 가져가야 하는 보장들은 뭐가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보장들은 100세까지 다 가져가도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 뇌, 심장, 그 다음에 주요 질병이나 상해 수술비, 이런 것들은요, 아이가 어릴 때보다 성인이 된 이후에 훨씬 중요해지는 그런 보장들이죠. 그래서 이 핵심 보장만 100세 만기로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합 설계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어릴 때만 필요한 보장은 다 30세 만기로 하고요. 평생 가져가도 되는 핵심 보장은 100세 만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섞어서 가입하는 게 바로 혼합 설계입니다. 그래서 혼합 설계 핵심은 뭐예요? 중간에서 적당히 타협한다, 이런 게 아니라요. 보장마다 역할을 정확히 나누는 거예요. 혼합 설계는 장점이 있어요. 먼저 보험료를 확실히 줄여줄 수 있고요. 모든 보장을 100세 만기로 하면 보험료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혼합 설계는 필요 없는 기간의 보험료를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나중에 선택권이 남아요. 30세가 되는 시점에 그때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또 새로 설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00세까지 전부 결정해버리는 것보다 훨씬 유연해지는 거죠. 그 다음은 보험을 또 이해하고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혼합 설계는 설명 없이 가입하기가 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왜 30세인지, 이거는 왜 100세 만기로 했는지 부모님들이 정확히 알고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혼합 설계는 제가 추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첫째라 보험이 너무 막막한 분, 아예 모르시는 경우. 두 번째는 보험료는 부담이 되지만 보장은 놓치기 싫은 거. 세 번째는 아이 인생 보험을 한 번에 결정하고 싶지 않은 분. 네 번째는 나중에 점검할 여지를 남기고 싶은 분. 여러분, 솔직히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요, 혼합 설계는 충분히 고민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합 설계도 주의점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혼합 설계는 아무렇게나 섞으면 안 돼요. 30세로 가져가면 안 되는 보장을 잘못 줄여버린다거나 아니면 100세로 안 가져가도 될 그런 거를 괜히 또 100세에 넣어가지고 길게 가져가면 또 오히려 이도 저도 아닌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합 설계는요, 이렇게 해보세요가 아니라 왜 그렇게 가져가야 하는지 설명이 가능한 설계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혼합 설계에 대한 개념이 조금 이해 가시죠? 그럼 지금부터 30세 만기 태아보험 제한서랑 100세 만기 태아보험 제한서, 이 두 개의 혼합 설계를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세 만기 설계 한번 볼게요.
아이 어릴 때보다 좀 성인이 된 이후에 훨씬 중요해지는 이런 핵심 보장들만 100세 만기로 제가 구성을 한 거예요. 보면 먼저 암진단비 담보는요. 1억을 구성을 했고요. 태아보험에는 암과 관련된 진단비 특약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암진단비, 특정암 진단비, 다발성 진단비, 소아백혈병 진단비 순인데요. 간혹 이 4가지 특약 모두 넣으시는 분도 있으시긴 해요. 물론 그렇게 구성을 하셔도 보장을 더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암진단비에서는 사실 특정암, 소아암, 소아백혈병 이렇게 다 보장하기도 하고 가입 금액도 1억이나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복 보장이 없이 효율적으로 필요한 것만 쏙쏙 넣고 싶으신 예비 부모님이라면 암진단비 1개로 구성하셔도 다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사암 진단비도 살펴볼게요.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 가입 금액의 20%만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 설계안에는 일반암 진단비가 1억이죠.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가 2천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에서 보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필수로 따로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유사암이 뭐냐면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이렇게 4가지를 말해요. 다음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특약도 볼게요. 여러분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뇌 관련 보장 중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특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뇌졸중 이런 거 별도로 구성하지 않아도 이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에서도 뇌졸중까지 보장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심장 쪽인데요. 심장질환 진단비 담보입니다. 대표적으로는요, 협심증하고 급성 심근경색증, 심부전 이렇게 심장에 관해서 보장해주는 특약이고요. 여기에 부정맥은 보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밑에 부정맥 질환 진단비는 따로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암, 뇌, 심장 이렇게 3대 질병 진단비는 준비가 다 끝났죠. 다음은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병 수술비 Q라고 되어 있죠. 이 특약은 모든 질병에 대한 수술을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특약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최대 30만 원 보장이라서 보장이 좀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 질병 종수술비라는 걸 같이 구성해 주시면 좋은 건데요. 수술 방법에 따라 종을 구분을 한 거고요. 해당하는 수술을 받을 때 그에 맞는 가입 금액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특약도 보면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게 누수 포함 담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설명드릴게요. 이 담보는 이제 아기나 또 가족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장하는 담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아기랑 명절에 친척집에 놀러 갔는데 TV를 부신 거야.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보장이 되고요. 아니면 아기랑 같이 카페에서 뭐 친구랑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 노트에 커피를 쏟은 거예요. 툭 쳐가지고. 마찬가지로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보장이 가능한 특약이에요. 아기들 워낙 활동적이고 잠시라도 눈을 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배상책 담보는 없으시다면 꼭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참고로 엄마 아빠 보험에 이 특약이 있으면 태아보험에서는 제외하셔도 괜찮습니다. 중복 보장은 안 되거든요. 이 점도 꼭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100세 만기 제한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30세의 만기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0세 만기로 구성하는 것은요. 앞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신생아 시기, 영유아 시기, 성장기의 사고나 질병에 관해서 이 위주로 구성을 하면 정말 좋습니다. 4번, 5번 보면 골절 진단 담보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골절 진단 받으면 한 사고당 50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요. 같은 부위가 아니라면 반복 지급도 가능하고요. 제 고객님들 중에서 예를 들어드리면 신생아 쇄골골절 진단 받으신 경우가 있었어요. 신생아 쇄골골절은 분만 과정이 좀 쉽지가 않잖아요. 아기 머리에 좀 큰 압력이 가해지면서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골절 진단에서 보장 받으실 수 있고 또 반복 지급이니까 영유아 시기에서 뼈가 뭐 골절이나 실금일 될 때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16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뇌성마비 진단 담보도 살펴볼게요. 뇌성마비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 태어나는 동안, 태어난 후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산모가 임신 중에 감염 질환에 걸리는 것도 원인일 수가 있겠고요. 또 저체중아 출생아의 생존율이 좀 높아지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보험은요, 만일의 큰 위험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특약은 좀 꼭 넣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은 입원비 특약입니다.
개인적으로 태아보험에서 뭐 많이 청구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입원비 특약이에요. 각각 차이점이 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질병 입원비 1일에서 30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담보는요, 최대 30일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밑에 또 1일에서 180일 담보는 최대 180일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질병 입원비 1일에서 30일 종합병원 1인실 담보는요, 최대 30일 한도로 종합병원급 1인실에 입원한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아래도 질병 입원비 1일에서 30일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이 담보는 상급 종합병원에 1인실에 입원한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밑에도 1일에서 180일 중환자실 담보도 최대 180일 한도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같은 질병 입원비 담보여도요, 병원급을 구분하지 않는 이 입원 일당비가 보장 범위가 가장 넓어요. 일반실, 종합병원, 상급병원, 중환자실을 구분하지 않고 입원만 하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질병 입원비 중환자실 담보는 중환자실 입원할 때만 보장하지만 뭐 저체중아나 미숙아로 아기가 이제 인큐에 입원한 경우에도 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구성을 같이 30세 만기에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태아보험에서만 입원비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실비보험에서도 입원비를 자기 부담금을 제외를 하고 보장하기 때문에 태아보험의 입원비는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부 제안서를 하나씩 안내해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너무 어렵고 이렇게 혼합 설계를 한 이유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뽑아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태아보험에서 사실은 뭐 100세 만기냐, 뭐 30세 만기냐, 이거는 정답 문제가 아닌 거죠. 어떤 보장을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합 설계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보험은 뭐 구성을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대로 나누는 게 좀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시기에는 좀 충분히, 필요 없는 시기에는 과하지 않게 이렇게 그 균형을 맞춘 설계가 저는 혼합 설계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태아보험 만기를 정하시는 그런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께 또 하나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친절히 1대1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